안녕하세요. 맑은 그리고 빛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목표나 목적, 어떤 지향점을 맹목적으로 쫓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허의 시대라는 책에서는 이 목표를 이루고 이루지 못했다라고 실패와 성공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자체가 나에게 유의미했다.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이미 충분히 나에게는 성공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남호 작가님의 공허의 시대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란 무엇인가? 목적, 하루는 의미, 가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설계하고 살아온 방식입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일단 도식의 가장 처음인 목적이라는 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다라는 말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전문직이 되든 사업을 하든 비트코인을 해서든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 사회에서 영향력을 얻거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서 내 시간을 온전히 누리거나 가족과 편안하고 안정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예술적 성취를 이루거나 과학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겠다는 포부 또한 목적입니다. 꼭 돈을 많이 벌거나 이름을 날리는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어릴 적부터 가슴 한켠에 품고 있던 꿈 역시 목적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적과 목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과 달리 목표는 쉽게 말해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고 편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1년에 5번 정도 해외여행을 다니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칩시다. 그걸 이루면 재미있고 만족스럽겠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해도 기분은 좀 안 좋더라도 인생이 비참해지지는 않겠죠. 여기서 1년에 5번 해외여행 다녀오기가 바로 목표입니다. 목적과 목표는 사전적으로는 비슷한 의미를 지니지만 이 책에서는 두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목표는 단순한 지표와 같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삶의 질은 나아지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반면 목적은 인생의 목적, 내 삶의 이유와 연결됩니다. 목적은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 그 자체입니다. 목적을 이루면 잘 산 인생, 반대로 이루지 못하면 잘 못 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목표만 있고 목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 언젠가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 즉 삶의 목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내 꿈은 뭘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당신을 찾아와 문을 쾅쾅 두드릴 것입니다. 그저 적당하게 살고 싶고 돈이 많으면 좋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이미 목적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평생 방법과 계획을 세워왔나? 목적, 하루는 의미, 가치 있는 삶. 목적은 하루 만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소박한 꿈이라 할 수 있는 집 한 채도 손쉽게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하루만 일해도 8억 원짜리 아파트가 내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목적이라도 결국에는 잘게 쪼개야 닿을 수 있습니다. 쪼갠다는 것은 곧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 목적인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한 금융사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인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은 약 7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A가 이 금액을 만들기 위해 1년에 3천만 원씩 모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정도면 혼자 사는 사람이라도 거의 안 먹고 안 쓰며 모으는 수준이고 자녀가 있다면 맞벌이를 한다 해도 대단히 많이 모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어렵사리 1년에 3천만 원을 모아도 72억 원을 만들기까지는 무려 240년이 걸립니다. 이번 생 내에 목적을 달성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데 이 같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A는 아마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72억이라는 거대한 목적에 다가가기 위해 어떻게 삶을 체계적으로 꾸려야 할지 고민하겠지요. 우리나라는 역시 부동산이니 부동산 투자를 한다. 아니, 부동산은 좀 아닌 것 같아. 이제는 주식이다. 주식도 아닌 것 같아. 한국 주식은 끝났어. 이제 미국 주식이다. 아니다, 미국 주식도 아닌 것 같다. 답은 코인이다. 익숙한 패턴이지 않나요? 우리는 대개 목적과 가까워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덜 고통스러운 경로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나의 계획으로 채택합니다. 돈을 모으거나 불리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추구할 때라도 흘러가는 양상은 똑같습니다. 예컨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진 10대 학생 B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학생 역시 최종 목적지에서부터 역산해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만약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을 이루기에 가장 근접한 방법이라면 먼저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가는 게 좋겠지? 커트라인을 맞추려면 어떤 선생님의 인강 커리큘럼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하네? 그럼 나는 오늘부터 언제까지 인강 5강씩 듣고 문제집은 20쪽씩 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목적으로부터 역산하여 일상에서 지켜야 할 방법과 계획을 촘촘히 구성합니다. 목적을 위해 하루를 살다. 목적, 하루는 의미, 가치 있는 삶. 자, 이제 방법과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눈앞에는 오늘 해야 할 미션이 선명하게 주어집니다. 앞서 말한 A는 경제적 자유라는 목적을 향해 오늘 하루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 지출을 줄이고 저축 목표 금액을 지키려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 B는 하버드 진학이라는 목적을 위해 매일의 미션인 인강 5강 수강과 문제집 20쪽 풀이를 성실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방식도 분명해집니다. 먼 미래의 목적을 위한 오늘의 계획을 잘 지켰다면 오늘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입니다. 반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공허한 하루가 되겠죠. 결국 최종 목적을 이루어야 의미, 가치 있는 삶이 되기에 계획한 대로 보내지 않은 하루는 쓸모없고 낭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적주의 도식에 따라 삶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것은 너무 명확하고 완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주어진 미션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이 위대한 목적주의 도식을 어떻게 해서든 완성하려는 고군분투를 시작합니다. 내 소중한 삶이 공허하게 끝나면 안 되니까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을 어떻게든 달성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절대 기준이 된 목적주의의 지배구조. 우리는 목적이 선명해지도록 고군분투해왔다. 목적주의 도식 그대로 살아야만 내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텐데 왜 자꾸 실패하는 걸까? 도식을 다시 점검해보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무의식적으로 도식의 출발점인 목적부터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이루겠다는 목적이 너무 막연하네요.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A씨, 72억이라는 숫자도 너무 추상적입니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원한다면 거기에 직접 가서 그 아파트를 만져보고 올라가서 한강도 내려다보고 사진도 찍고 해봤어야죠. B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게 맞나요? 적어도 서울대 교문에도 직접 가보고 컴퓨터공학과 강의실 사진도 찍어서 책상 앞에 붙여놔야 생생하게 동기부여가 되죠. 우리는 목적을 조금이라도 더 또렷하게 상상하기 위해 비주얼 보드를 만들고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고 SNS에서 목적을 구체화하여 성공한 사람들의 생생한 후기를 찾아들으며 아! 하고 무릎을 칩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그래서 내가 목적주의 도식대로 살지 못했던 거야. 마치 해답을 발견한 듯한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아예 목적이 없는 사람은 더 조급해집니다.
무의식 속에 정답으로 설정되어 있는 목적주의 도식에서 첫 단추부터 아예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찾은 사람들의 비결을 듣기 위해 미친 듯이 강연장을 쫓아다니고 인생의 목적을 찾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어댑니다. 운명처럼 자신의 꿈을 찾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왜 나에게는 그런 목적이 없는지 자책하고 더 열심히 분발해보려 했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비로소 도식이 시작되니까요. 그래야 나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시작되니까요. 우리 모두는 선명한 목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왔습니다. 우리는 방법과 계획이 선명해지도록 고군분투해왔다. 만약 당신이 마침내 목적을 구체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시다. 인생의 롤모델을 정하고 강연을 듣고 책도 읽으면서 열심히 R is VD를 외치며 충분히 만족스럽게 꿈을 구체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하버드대, AI 연구진, 고급 자동차와 시그니엘 아파트, 꿈과 관련된 자료들을 눈에 보이는 곳마다 덕지덕지 붙여두었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당신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무의식 속 목적주의 도식에서 그 다음 단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방법과 계획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꿈을 향한 스텝이 어그러지는 이유는 언제나 방법과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믿음은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과 계획에 집착합니다. 무언가 잘 안 풀릴 때마다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더 똑똑한 전략, 더 효율적인 루틴, 더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이 어딘가 있을 거라 믿으며 수많은 레퍼런스를 찾아다닙니다. FEAC는 각종 투자와 강의, 부동산, 주식, 코인 설명회를 전전할 것이고 비구는 어떤 인강이 더 좋은지 정말 하루에 인강 5강을 듣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수정하고 또 수정할 것입니다. 정말 이거다 싶은 방법과 계획을 찾을 때까지 말이죠. 유튜브나 블로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하고 인생 바뀜, 이게 진짜 효과 직방임 같은 글을 볼 때마다 또다시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지금 나의 방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계속해서 방법과 계획을 수정하고 점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루가 선명해지도록 고군분투해왔다. 자, 좋습니다. 목적도 생생하게 구체화했고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한 새로운 방법도 더 효율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루하루의 실천뿐입니다. 이른바 갓생이 시작이죠. 이 하루들이 모여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 그렇게 나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완성될 테니까요. 그런데 또 이 하루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해야 할 미션이 명확한데도 나는 또 게을러집니다. 손은 자꾸 휴대전화로 향하고 루틴은 3일을 못 넘기고 무너지죠.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이 하루를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고군분투를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노력이 바로 동기부여 콘텐츠들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머리 받고 미친 듯이 해, 이대로 루저가 될 거야 라는 독설 영상부터 괜찮아, 안 될 땐 조금 돌아가도 좋아 라고 달래는 영상까지 이 영상들로도 안 되면 미라클 모닝, 타임 블로킹, 무한 루틴 같은 실천 방법을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자, 아마 당신이 해왔던 노력, 현대인들의 일상이 전부 그대로 들어있는 묘사들일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허의 시대의 일부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저는 이 공허의 시대를 읽으면서 현대인들의 목적주의에 뭔가 잠식되어 있는 현상들을 굉장히 잘 묘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동안의 모습들도 굉장히 잘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하는 시간도,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그동안 너무 목적주의로 살면서 제가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목적주의, 그 목적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보다는 그 목적에 다가가는 과정 자체를 사랑하고 그 과정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공허의 시대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새로운 새해에 과정을 음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최근에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완벽주의라는 것은 인지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완벽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도 공허라는 것은 뭔가 비어 있다는 뜻인데, 우리가 무언가 비어 있는 것을 쫓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음미하고 그 과정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 책이 좋은 에너지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